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요. 인펠 바이오 리서치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근데 네, 오늘 엄청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차분하네. 바이오 때문에 원래 그런가? 네. 이럴 때일수록 이럴 조금 때일수록? 이렇게 진정하고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게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코스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다들 코스닥 그러면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바이오를 보지 않습니까? 바이오 업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바이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음. 흐름을 가져갈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가 한국 바이오하고 뭐 미국 바이오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게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냥 국내에서 팔겠다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제약 바이오 회사는 전부 다 글로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 바이오하고 국내 바이오하고의 흐름을 보면은 네. 과거에 거의 1분기 정도가 한국이 조금 늦었어요. 네. 먼저 가고 나중에 좀 뒤따라왔었는데 2024년부터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가 먼저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이런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작년도 1년 정도만 딱 끊어서 보면 오늘 네. 시점에서 1년 과거 요 1년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3주 전 삼천당 제약 이슈가 터지면서 네. 국내 제약 바이오가 급락을 했죠. 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는 유유히 위쪽으로 갔습니다. 네. 서로가 방향이 틀려진 거죠. 네. 그래서 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주류는 나스닥 바이오가 맞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바이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가 위쪽으로 갈 텐데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하죠. 신뢰성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신뢰성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실적 아닙니까? 실적만큼 신뢰성이 더 확보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약간 다르습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도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5,800억이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이오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 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야, 국내 바이오가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제 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드시 그 특정한 이슈가 전체 국내 바이오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수급상으로는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님 AICR 2026이 열렸는데 이게 보통 바이오주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뭐 그 기존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는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전 시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오르다가 이제 그 호재가 터지게 되면 다시 조금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요번에도 그런 경향을 보였지만 이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게 좀 가속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거에 보면은 어떤 그 임상 실적을 발표를 했느냐 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발표했던 기업들은 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유유히 그 방향대로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실적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요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국내 그 AACR에서 임상 데이터를 좋은 거를 한 3개 정도 발표를 했는데 그래요? 예, 충분히 이 바이오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지노믹스라는 회사는 리보자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를 편집하는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로 이제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텔로미어라는 것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간세포암을 타겟팅을 했는데 표준 치료제 대비해서 ORR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비율이 1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도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그리소 해서 비소세포 폐암의 3차 치료제입니다. 네. 돌연변이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3차 치료제의 블록버스터 타그리소를 맞고 나서 또 돌연변이가 생긴 특정 환자들 6명에 대해서 전체 ORR 반응이 나타났어요. 네. 치료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안전성도 고용량에서 확보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임상 데이터다. 향후에 더 지켜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다. 확장성도 넓다라는 거고요. 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카티에 대한 최근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카티는 과거에는 혈액암의 치료가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고형암을 이번에 타겟해서 이제 치료제가 별로 없는 중피종이라는 그런 암의 이제 PR 한 명을 보였는데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용량을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PR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이 카의 형태 자체가 기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회사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네. 우리가 더 잘할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충분히 나중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 네. 같은데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님이 한 2가지 정도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아닙니까?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기회들을 종종 놓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바이오는 전자와 닉스처럼 지금 찍히는 실적보다는 향후 세상을 바꾸는 신약을 바꿀 수 있는 확률 그것을 자칫 다르게 오해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확률에 내 돈을 베팅해야 되는 건가? 네, 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확률을 예. 조금 더 우리가 모니터링 하려면 네. 어떤 변수를 예.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숫자로 찍히잖아요. 네.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바로 숫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 세 회사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실적을 잘 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네. 과거에 확률이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가 글로벌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봤는데 이 모달리티에서는 너가 최고야라고 인정을 하는 게 바로 그 기술을 이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임상 결과 발표, 두 번째는 기술 이전. 이 두 개가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를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편다소 아나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조만간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알테오젠 임상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많았는데 실제 생각보다 커미션이 이렇게 작아? 네. 그런 변수도 생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해답이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작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생각보다 작다는 거죠? 아하.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다. 예, 그렇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향에 가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블랙박스를 굳이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알테오젠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꾸준하게 우상향에 가고요. 누구도 비난을 할 수 없는 음. 아주 훌륭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시장을 주도해왔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최근에 업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만 치료제 그러면 살을 빼는 쪽이 주였습니다. 네. 주요한 목적이 살을 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편리성을 추구해야겠다. 왜냐하면 20% 이상 살이 빠지니까 더 이상 살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100kg 사람이 환자가 70대로 떨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편리성이다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장기 지속형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물을 작은 공간에 구겨 넣어야 됩니다. 네. 한 달 동안 버티려 그러면 약물을 많이 갖고 몸속에 투여를 해야 되고 네. 서서히 방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밀입구에 약물을 구겨 넣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글로벌리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G2G 바이오라든가 인벤티지랩, 펩트론 등이 뭐 경쟁사인 어센디스라든가 메르스 대비해서도 데이터로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구용. 최근에 말이 많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지금 치료제로 두 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펩타이드, 하나는 화학 의약품입니다. 합성 의약품이죠. 네. 따라서 경쟁력 측면, 그다음에 부작용 측면에서 약간 두 개가 이제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주사형에서 한 20% 정도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한 20% 정도 살을 쭉 뺀 다음에 네. 계속 뺀 살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에는 합성 의약품 중에서도 이 비만 쪽에 이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향후에 나오면서 네. 이제 마켓 시어를 확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살을 빼는 건 좋은데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거죠. 4분의 1이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근육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관심들이 많고요. 특히 한미약품의 HM17321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되게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인데 그게 네. 언제쯤 나올까요? 뭐가 언제쯤? 한미의 그 임상 실험 첫 번째 올해는 임상 일상 데이터는 하반기, 네. 후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AI 신약 전쟁이 있잖아요. 네. 오픈 AI랑 네. 엔비디아도 참전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럼 이게 비만 치료제를 잇는 다음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AI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쪽에 AI가 오늘도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네. 구글 클라우드 그 이제 플랫폼을 도입을 하겠다. 1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 릴리가 이제 또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했죠. 이처럼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시장에 AI가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요 과거에는 신약을 발굴할 때 좀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전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네.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발굴된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약동학적으로 우리 네. 몸에서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컴퓨터 속에서 네.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약물을 임상을 해야 되는데 약이 잘 들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네. 특정한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들만 걸러내는데 AI 진단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이 AI가 잘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장 속도는 또 성과는 없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FDA입니다. 네. FDA가 이 신약과 관련한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래서 바이오는 규제 산업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간다 하더라도 규제 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작년도 1월 달에 이 AI로 신약을 승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우수 AI 실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AI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이 나올 텐데 네.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FDA도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네. 기술 그 다음에 한쪽의 규제가 네.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결과 언제 나오냐 그 싸움일 수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게 AI를 통해서 아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네요. 샘플링 표적 자체를 좀 더 임상 실험에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네. 처음에 샘플링 한다는 네. 것이 확률도 높이고 그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다.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로 반영하겠네요. 네,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루니 스코프로 충분히 이제 글로벌 빅파마 신약 개발하는 동반 진단 쪽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닛 저 2023년에 네. 투자했었는데. 옛 네. 주주? 네, 옛 주주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꼽는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탑픽은 아까 이제 쭉 설명할 때 나온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 ADC 측면에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또 그 큐리언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 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비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그 다음에 G2G 바이오 같은 이제 장기 지속형 미립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을 유심히 잘 보여야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달리티 별로 해서 좋은 기업들로 몇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좋은 실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ETF를 많이 사잖아요. 네, 예. 그것이 ETF를 사는 것보다 개별 종목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업의 대장주, 주도주를 몇 개 선별하는 거, 뭐 ETF랑 같을 수 있지만 네. 자기 자의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납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액티브 ETF를 사라 그렇게 항상 오랫동안 권유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인 종목들을 같은 비중으로 쭉 가는 것은 좀 이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고요. 국내 바이오 중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 20, 30개 종목으로 추려서 하려면 액티브 ETF가 맞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액티브 ETF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기회이자 리스크가 있었죠. 그러나 이 리스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놓쳤다. 이제부터 조금 더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아쉽지만 네. 사후적으로 네. 보면 한번 삐끗했다. 네,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편다솜 아나운서의 얼굴이 밝았는데 오늘 컨셉이에요, 뭐예요? 오늘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네. 네. 하긴 뭐 코스닥은 약간 부진하니까. 네, 오늘 네. 코스피는 2.13%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뭐 네. 얘기 들고. 네. 그럼 오후에도 계속 네.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오전에 상승하다가 오후에 하락했던 그 흐름이 깨지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블밸류업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